그 변비에 관련된 지금 그 질문이 오셨는데 이제 변비 관련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혹시 왕 아나운서님 변비를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변비를 검색을 하면요? 예, 제일 먼저 뜨는 게 이제 변비에 좋은 음식이 뜨고요. 두 번째가 변비 직방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정도가 변비를 경험하거나 환자시고요. 그다음에 그 절반 정도가 70대 이상 노인이거나 9세 이하 소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대, 30대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3.9배 정도 변비 환자가 많고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변비를 이제 직방으로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대변이라는 게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와서 구강, 식도, 위, 대소장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무작정 이제 급하다고 빼내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아까 모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무력증이나 이런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대변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제 임금님 변을 매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매화 틀 안에 매화라는 거를 이제 허준 선생님 같은 어의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대변의 형태나 색이나 뭐 냄새나 아니면 맛도 좀 봤다고 하는데 그 대변의 형태 같은 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MRI 우리 이런 거 건강검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몸에서 땀이나 소변, 대변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방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변 형태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차트입니다. 브리스톨 스툴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타입 1부터 타입 7까지 있는데 1번일수록 대변이 장 안에 오래 있는 거고요. 7번일수록 대변의 장안이 짧게 지나가는 거여서 3, 4번 약간 바나나 모양 이 3, 4번이 정상변이고요. 1, 2번은 약간 변비 양상인 변입니다. 그 6, 7번은 이제 설사 양상이고 5번은 약간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이런 대변 형태가 나오니까 한번 이제 집에서 화장실 변 보시고 잠깐씩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의 형태뿐만 아니라 색도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좋은 색은 황금색, 갈색, 다갈색 이런 게 좋은 색이고요. 간혹 가다가 혈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변비나 치질이 있으셔가지고 항문이나 직장에 출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이 혈변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검은 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면 보시는 분들은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어서 먼저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검은 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철분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회색이나 흰색 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담즙 분비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오는데 이제 담낭에 염증이 있다던가 담석이 있다던가 담낭암 뭐 이런 것처럼 간단독의 폐쇄가 관련이 돼 있으면은 담즙 분비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흰색이나 회색변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지방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점액변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대변을 봤는데 농 같은 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유해균이 많이 있다거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생활 속에서 좀 대변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혈자리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제 천추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제 이 손가락 두 마디가 이촌인데 배꼽 옆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천추라는 혈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대장하고 관련된 혈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많이 문질러 주시면 좋으시고요. 아니면 한의원에서 왕뜸이나 아니면 훌라후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천추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성 어떤 변비의 대표적인 한약이 이제 제천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약들 구성을 보면은 뭐 대황이나 망초처럼 억지로 빼는 약이 아니에요. 당귀, 육종형 이런 것들처럼 진액을 보충하고 배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밀탕이라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와요. 아까 지은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꿀 한 스푼에 총백이라 그래서 팥뿌리 3개 해서 달여가지고 원래 악효랑 같이 먹는데 그냥 그것만 드셔도 되세요. 그거 드시면은 이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혹시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58이고 네. 몸무게는 지금 살이 많이 빠져갖고 네.
지금 50kg가 못 나갔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살은 언제부터 좀 빠지셨나요? 그 갑상선 있으면서부터 그렇게 빠집니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셔서 그쪽 약을 뭐 드시고 계시나요? 뭐 신지로이드 같은 거? 예. 아, 갑상선 약은 드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 약 이제 먹고 약 먹고 있고 네. 저 또 한디 몸이 가려워요. 아, 몸이 가려우시고 가려운디 육고기만 먹으면 살이 찌고 또 가려우게 육고기를 끊으면 또 금방 살이 빠고 그래요.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약을 네. 먹으면은 이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이제 피 안에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네. 그 수치는 괜찮으신 거예요? 검사는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네. 이제 갑상선 약은 드시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약을 먹는 이유가 어떤 갑상선 호르몬을 맞춰주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피 검사를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확하게 정상 범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호르몬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왕 드신 거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셔야 되고요. 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혈액 검사를.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이 혈액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데 춥고 이런 거는 이제 한방에서 냉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냉증에 이제 비춰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너무 이제 추워요. 그다음에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맞추는 치료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도 한방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양약을 이제 줄여나가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이 논문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전에 이제 냉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70제 드신 것 같은데 오래 드신 것 같은데 옛날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틀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정보는 제가 많이 안 여쭤봐서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제 좀 마르신 분들, 살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추워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이제 기능이 저하돼서 부종이 생긴다든지 기력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방 치료를 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사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유분피에 대해서 동의보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의보감에 유분피 사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불면에 유분피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에 유분피 다루미를 먹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산, 아기를 낳을 때 잘 안 나올 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계류유산이라 그래서 임산부가 아기가 이제 사산됐을 때 아기를 잘 다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유분피 달인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대소변을 통하게 하는데도 유분피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는 임병에 유분피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을 쓰시면서 유분피에 대해서 이런 또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으면 식량 대용으로 유분피를 가루내어서 물에 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유분피를 이렇게 짓지어가지고 풀처럼 만들어서 기와나 돌을 붙이면 굉장히 잘 붙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분피가 예로부터 좀 많이 사용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